자, 저는 오늘 코스트코 준비를 했습니다. 저 코스트코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월가에서 지금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웰스파고의 에드워드 켈리 애널리스트가요. 이 코스트코 주가 너무 비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투자 의견 기존의 비중 확대해서 비중 유지로 강등시켰고요. 목표 주가도 600달러에서 490달러로 낮췄습니다. 코스트코가 간밤에 492.8달러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멈추거나 조금 더 떨어지거나 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 그래, 코스트코 우량주지만 앞으로 직면할 경기 침체 등의 이 역풍을 고려할 때 지금 주가 너무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내용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어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던가 인플레에 따라서 이 가치 소비가 증가를 했어. 그러면서 이 코스트코가 부각이 됐고 고속 성장을 했어.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성장 모멘텀 둔화 가능성에 이제는 좀 직면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일단 소비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음식료품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동안 코스트코의 고객을 유인했던 요인들이 바로 이 식료품이라던가 이 휘발유를 조금 더 낮게 살 수 있다는 게 고객 유인이었는데 이 모멘텀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휘발유 마진도 지금까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제는 이 마진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화 강세라던가 휘발유 가격의 리스크로 인해서 이익 훼손이 각각 5%, 3%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코스트코가 고객 우선 정책을 했던 걸 고려할 때 얘들은 결국은 이익 전망치 낮추는 걸로 갈 가능성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소매주들의 주가 상승 동력이 약화된 것을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어떻게 볼까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특히 코스트코는 그동안 높은 밸류에이션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모멘텀 악화되면 15에서 20% 더 하락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뭐 주가가 그렇게 비싸? 라고 해서 이제 제가 봤는데 지금 시장 수익률은 보다는 높습니다. 가운데가 코스트코, 위에가 월마트, 아래가 S&P 500인데 근데 이제 월마트와 비교하면은 뭐 올 들어 그렇게 뭐 비싼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좀 비싸더라고요. 주가 수익 비율을 봤더니 37배로 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가 28배, 타겟이 18배인 걸 고려하면 좀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 수익 비율뿐만 아니라 뭐 PBR이라던가 PSR을 봤을 때도 경쟁사들 대비해서 좀 많이 높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비싸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결국 성장성을 보려면 동일 점포 매출 증가세를 봐야 되는데 8월에 이게 10%였고 뭐 어떤 외환 부분이라던가 이 휘발유 관련 영향을 뺀 이 동일 점포 매출 증가세가 8.7였는데 이게 10월에는 각각 6%, 6.7% 정도까지 둔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약간 우려 요인으로 부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서 더 재밌었던 건 자, CNBC에는 이 인베스팅 클럽이라고 해서 약간 전문가들의 이런 투자 클럽 이들이 운영을 하고 뭐 추천도 하고 있는데 얘네가 이 웰스파고를 아예 그냥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웰스파고 너희들 코스트코 투자 등급 강등시켰는데 너희들 실수한 거야. 코스트코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근거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CNBC 투자클럽의 포트폴리오 분석 이사 제트 막스는 우리는 여전히 코스트코 매수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막 수식어를 붙였어요.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기업의 가치를 따져야 되고 모든 유형의 경제 상황, 침체든 호황이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회사 중 한 곳이 바로 코스트코야. 그리고 이 코스트코는 소비 시장에서의 리더이고 실적 성장을 고려하면 그래 주가 프리미엄이 있지만 이건 타당하다고 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코스트코의 비즈니스 모델과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그렇게 말 안 했지만 웰스파고는 이거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라는 듯한 뉘앙스로 줬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 코스트코는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회원수라는 거죠. 이 회원수 확대에 중점을 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대량 구매에 따른 공급업체의 할인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갱신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최고의 갱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주가 상승 모멘텀 충분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자 특별 배당 가능성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라는 건데 최종적으로 특별 배당을 지급한 게 2020년 11월인데요. 지난 8년간 4번을 지급했답니다. 그러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하면 2년에 한 번꼴로 평균 배당을 지급한 건데 대충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얘네 가장 수익 모델이 이 회원인데 내년에 회비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번 3분기, 2분기에도 회비 인상 가능성 언급 나오다가 안 했잖아요. 코스트코가. 근데 결국은 이게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이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경기 침체 위축된다고 해도 결국 여전히 비용 절감의 목적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코스트코를 찾을 수밖에 없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유하기 가장 좋은 소매업체가 코스트코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의견 중에 누구의 이제 말이 더 땡기는가는 우리 투자자들의 몫이에요. 네, 근데 회비 인상도 한계가 있어요. 너무 회비 인상만 하면 안 돼요. 저희도 그래요? 코스트코 열혈 바였다가 저희는 트레이더스로 옮겨갔거든요. 같은 회원제 다른 진짜? 대안을 찾아갔어요. 트레이더스가 훨씬 낫거든요. 이마트가 운영하는 트레이더스가. 아,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그래서 놀래보면서 저는 코스트코를 버렸습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용자로서 쇼핑객으로서는 코스트코를 버리고 저희는 트레이더스로 옮겨 탔는데 네. 너무 회비를 많이 올려요. 그래서 이제는 싫더라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 CMC 투자클럽의 이 의견에 뭔가 좀 땡기긴 했는데 하여튼 이건 우리 근데 어차피 투자자들의 회비라는 몫이에요. 회원도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당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량 구매를 잘 안 해요. 요즘은 저희 집도 집 앞에 유기농 뭐 음식점에서 그냥 한 번 식사할 것만 딱 사지. 대형 마트 가서 한꺼번에 할인된다고 냉장고안을 쟁겨놓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선배 웰스파고 의견에 마음이 또 끌려?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보다는 그러니까 이 CNBC의 지나친 디펜스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실제 생활인으로서 느끼는 갈아타는 대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회원도 많이 확보하는데 모집하는데 포커싱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회비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고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면 벌크 구매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또 이렇게 또 해주니까 이게 갑자기 톤 다운이 탁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균형감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네, 얘기예요. 네. 둘 사실 너무 극단적이거든요.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중간을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자기 생활의 체험에서 비롯되는 투자 판단이 가장 좋다. 이렇게 좋다, 본 것 같아요. 좋다. 예, 예. 네, 체험을 통해서 예, 예. 보시기 바랍니다.